수학촌전 26페이지 실생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생활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가 실생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점화식이 뭐냐면 점화식 제 세 번째 유형이야. 점화식 제 세 번째 유형은 an 플러스 1에 pan 플러스 q꼴. 선생님이 이거 점화식 설명했었지?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점화식 제 세 번째 유형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일반한 걸 구했었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지? 알파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p분의 q 이게 알파였어.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얘를 어떻게 본다고 그랬냐? 덩어리로 보자고 그랬죠. an-알파에다가 p를 곱했더니 그 다음 번째항이 됐다 이 소리였지. 그래서 수열 일반항 an-알파에 이걸 덩어리로 봐서 얘의 초항은 뭐가 되냐? a1-알파가 되고 공비는 p가 돼서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 an-알파의 일반항은 초항 a1-알파에 공비 p의 n-1제곱. 그래서 an이 a1-알파에 p에 n-1제곱 플러스 알파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있는 이 p가 뭘 담당해? 공비를 담당한다 이 소리죠. 여기서 항상 공비를 담당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이게 점화식 제 세 번째 유형을 구하는 건데 이게 점화식이 나와가지고 세 번째 유형이 나온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 했을 때 an 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예? 그치?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 이 소리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an이 알파에 수렴을 하면 볼 것도 없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의 n 플러스 1도 알파에 수렴하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의 n-1도 알파에 수렴하는 거야. 왜냐? 봐봐.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일반항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an과 an 플러스 1은 몇 끗 차이야? 한 끗 차이지. an-1도 한 끗 차이밖에 안 나. n은 무한히 가는데. 즉 얘가 알파에 수렴하면 얘들도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세 번째 유형의 일반항이 여기 봐봐. 요렇게 나왔어. a1-알파에 p의 n-1 플러스 알파 꼴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p가 여기 있는 이 p가 담당하는 게 공비야. 근데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버리면 얘는 다 0에 수렴해 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알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이렇게 구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좀 빨리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지.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소리야. 자, 점화식 제 세 번째 유형이 나왔어. 점화식 제 세 번째 유형이 나왔어.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예? 아, 그랬더니 이 p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게 딱 보여버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의 값을 그냥 x라고 생각해. 그리고 x 이렇게 생각해서 x는 px 더하기 q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x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1-px는 q가 돼서 x는 1-p분의 q 얘가 답이 된다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쌤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갔죠? 예? 이거 되게 잘 써먹으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어떻게 돼? 문제를 풀 때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물론 서술형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셔서 이 일반항에다가 리미트 때려 주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이거 노트 정리 정말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해 가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실생활 문제. 자, 이거 할게. 52번 문제 봐보자.
전자계산기의 근호 루트키를 누르면 계산기는 표시창에 나타낸 수의 양의 제곱근을 보여준다. 어렸을 때 전자계산기 이런 장난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야. 지금 표시창에 어떤 양수 알파가 있어. 근호키를 계속하여 누르면 표시창에 나타내는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구하여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봐봐.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라봤어. 그럼 초항은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루트 알파겠지. 예? 그죠? 그럼 얘는 알파의 2분의 1제곱이겠죠?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 어?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알파니까 어떻게 되냐? 알파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가면 되죠, 이제. 예? 네 번째 항은 루트 알파잖아. 그러면 알파의 8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항 A는 어떻게 돼버리니? 응? 어떻게 돼버리겠어? 알파의 2분의 1에 어떻게 돼버리겠니? n-1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여기 봐봐. 3일 때 알파의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2일 때 1 맞지? 8분의 1은 알파의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한 끗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된 대줄이야. 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알파의 2분의 1에 n-1제곱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얘만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0 돼버리지. 알파의 0제곱 되면 어디에 수렴해? 1에 수렴한다 이 소리죠. 이해 갔습니까? 그치? 여러분 52번 문제는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지금 25페이지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죠. 이 문제는 이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초항이 알파야. 그런데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 루트 an하고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럼 앞에서 fx는 루트 x일 때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응? 이 말은 f의 an하고 똑같지. 그치? 그럼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보자고 그랬었어? 자, 빨리 봐볼게요. 자,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자, fx의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y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 소리지. 맞죠? 그랬을 때 여기가 초항이야. A1이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2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가 뭐가 돼? 이게 y는 x의 그래프니까 여기가 A2가 되네.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가 돼? A3가 되고 여기가 A3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럼 계속 이 짓거리를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에 결쳐진다 이 소리잖아. 그럼 다시 x하고 루트 x의 교점을 구하면 x는 0하고 x는 1인데 그럼 여기가 1일 때의 값을 구하면 y는 x니까 여기가 1. 그래서 극한값이 1.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소리죠. 52번 문제는. 이해 갑니까? 이해 가셨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5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같은 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네모칸에 넣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봐봅시다. 자, 봐봐. 어느 강 상류와 하류에 각각 위치한 1호댐과 2호댐이 있어. 1호댐과 2호댐. 강 상류의 1호댐으로부터 2호댐으로 매일 100만 톤의 물이 유입이 된대. 그치? 매일 100만 톤의 물이 유입이 되고 정오의 2호댐의 저수량을 측정하는데 정오부터 측정된 저수량의 2%를 농업연수와 생활연수 등을 위하여 강하류로 방류한대. 매일 이와 같은 과정이 한없이 반복된다고 그랬어. 정오에 측정되는 2호댐의 저수량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럼 여러 개 가봅시다. 봐봐. 자, 저수댐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 번째 항과 그 전번째 항사의 관계를 보자 이 소리야. 맞지? 얘는 매일 100톤의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유입이 돼. 100톤의 물이 유입이 돼요.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대? 측정된 저수 2호댐의 저수량을 측정하는데 2%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을 위해서 방류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남아있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아있는 양은 0.98이 남아있다 이 소리잖아. 이해가? 이 식이 세워진 다음에 얘는 무한히 시행을 했을 때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 요걸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점화식제 세 번째 유형이 남았고, 그치? 여기를 봤더니 0.98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x, x, x로 나눠서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0.02 x는 100 이렇게 되니까 x는 0.02분의 100 이렇게 돼서 2분의 만이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5천만 톤에 가까워진다.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여러분 이 페이지에 53번 유의 문제 물론 54번 55번 다 똑같은 유형인데 자 여러분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생각 잘하면 되게 쉬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치? 그쵸? 자 5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54번도 봐봐. 성은이는 다음 달부터 매월 주 6만원의 용돈을 받기로 했어. 6만원의 용돈을 받기로 했어. 이번 달 말에 성은이에게 남아있는 돈은 10,000원이야. 10,000원이 남아있어. 10,000원이. 자, 성은이는 매월 초에 받는 용돈과 자신에게 남아있던 용돈을 합한 금액의 60%를 한 달 동안 소비한대. 맞지? 자, 봐봐. 이 말은 말귀를 잘 들어야 돼. 자, 저음항과 이항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근데 여기 봐봐. 말이 중요해. 매월 초에 6만원의 용돈을 받아야 6만원을 받아. 예? 이게 그런데 봐봐. 이게 전번 달에 남아있던 용돈이라고 생각해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매월 초에 받는 용돈 6만원하고 자신에게 남아있던 용돈 AN의 60%를 한 달 동안 소비한다고 그랬죠. 60%야. 60%는 뭐야?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라 이 소리지. 5분의 3을 소비를 해. 이와 같이 용돈을 소비하는 일을 한없이 반복할 때, 이때 남는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지. 5분의 3을 소비했으니까 어떻게 돼? 이 용돈 전체에 몇 분의 몇이? 5분의 2가 남게 된다 이 소리죠. 예? 이거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잖아. 얘들아 여기 봐. 얘는 전체의 5분의 2가 남는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an 플러스 1은 5분의 2 an 플러스 5분의 12가 되네. 점화식 몇 번째 유형이야? 세 번째 유형인데 이 부분 p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들을 그냥 x라고 놔버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x라고 놔버리고 x만 구하면 되는 거야. x는 5분의 2x 더하기 5분의 10이니까 5분의 3x가 5분의 12가 돼서 3x가 10이니까 x는 뭐가 돼? 4. 그래 답은 4가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지? 자, 55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한 자동차 업체에서는 매일 생산되는 200대의 수출용 자동차를 매일 200대가 생산돼. 배에 선적하기 전에 임시 주차장으로 주차시켜 놓는데 그리고 전날까지 임시 주차장에 있던 수출용 자동차 중에 5분의 2가 선적이 돼. 5분의 2가 선적이 돼. 이 자동차 업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선적하여 수출한다고 할 때 임시 자동차의 자동차 수용은 최소한 몇 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구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이것도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봐보자고. 맞지? 자, 봐봐. 매일 200대의 수출용 자동차가 임시 주차장으로 주차시켜 놓아져.
그런데 전날에 있던 것 중에 5분의 2가 선적이 되니까 임시 주차장에 남아있는 건 뭐겠어? 5분의 3이 남아있다 이 소리죠. 맞지? 이해 갑니까? 5분의 3이 전날에 남아있고 매일 200씩 더해주는 게 그 다음 번째에 있던 임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대수라 이 소리지. 그럼 얘는 이 짓을 계속했을 때 얘의 값을 지금 구하라 이 소리잖아. 맞죠? 그럼 저 마식도 세 번째 유형에 여기를 봤더니 공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x, x, x. 그래서 x는 5분의 3x 더하기 200 이렇게 해서 5분의 2x가 200 되니까 2x가 1000이 돼서 최소한 몇 대 이상이 돼야 돼? 500대 이상이 되어야지 된다 이 소리지. 이와 같은 짓을 계속하면 임시 주차장에 나와 있는 자동차 주차된 대수는 500대에 가장 가까이 가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자동차 수용 능력은 500대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54번 문제에서는 54번 문제에서 이게 또 헷갈릴까봐 그래. 54번 문제는 봐봐. 매월 초에 받는 용돈과 자신에게 남아있던 용돈을 합한 금액의 60%라고 그랬으니까 묶어서 5분의 2 남아있는 건 5분의 2라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53번하고 55번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죠. 에? 전날에 있던 것 중에 5분의 2가 선적이 되니까 5분의 3이 남았고 매일 200대씩 그치? 전체를 묶어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전날에 있던 것 중에 뭐가 있고 여기를 더해줘서 생각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치? 자, 26페이지 문제들 되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좋은 개념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좀 여러 번 봐주세요. 이해 잘 하시면서. 알겠지? 그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